선거라는 게 정치 세력 간에도 치열한 경쟁이지만 방송사 간에도 이게 전쟁이나 다름없거든요. 방송사의 역량이 이제 총동원이 되니까 개표 방송에 누가 이제 1등을 하느냐. 또 1등을 하더라도 또 시청률 외에 다른 여러 가지 그 평가들이 있어요. 이를테면 SBS는 한 번도 1등을 못했지만 재미있는 CG로 화제를 많이 모았던 적이 있었죠. 일단 악마 팀장님이 저 선거방송기획단장 하실 때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KBS가 항상 1등 했던 것 같은데. 그 2020년 총선 시청률은요, 개표방송 시청률은 KBS가 압도적 1위였습니다. 뭐 제가 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2위와, 닐슨에서 자료를 냈는데 2위와 거의 2배 차이다. 그리고 MBC하고 SBS를 합친 것과 비슷한 숫자의 시청률을, 지금 보이시죠? KBS, 닐슨 자료예요. 네네. KBS의 압도적 우세고, 2위도 MBC의 약 2배다. 이런 정도의 시청률이었어요. 근데 이게 그 기사에도 나왔는데 KBS가 뭐 압도적 1위를 했다. 선거방송의 게임 체인저가 됐다. 이런 평가를 기사에서 많이 받았는데 제가 이제 그 개표 방송 하기 전에 단장이 나가서 이제 기자간담회 같은 걸 하거든요. 저는 기자간담회 하는 모습인데 저 때는 코로나 전국이라서 랜선 기자간담회를 했어요. 기자들 부르지 않고 온라인으로 기자간담회를 했는데 제가 이제 점 아닌 선 그래서 미리 정치합시다를 론칭을 해서 선거 당일만 선거 방송을 하는 게 아니라 미리부터 데이터라든지 전망이라든지 분석을 쌓아가서 빌드업해서 당일날 완성하는 선거 방송, 빌드업 선거 방송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저런 선거 방송으로 선거 방송의 게임 체인저가 되겠다. 뭐 CG로 재밌게 하고 뭐 우습게 하고 즐겁게 하는 선거는 KBS가 할 일은 아니다. 그렇죠. 대신에 정확한 데이터와 심도 있는 분석과 전망, 그걸 미리부터 정치에 대한 관심과 충분한 정보를 제공을 하는 이런 선거 방송을 해서 선거 방송에 실제로 게임 체인저가 됐다. 그러니까 시청률만 1등을 한 게 아니에요. 게임 체인저가 됐다라는 평가를 받았거든요. 근데 이번 그 개표 방송 라인업을 보니까 제가 이제 2020년에 그 선거 방송을 준비하면서 가장 심혈을 기울였던 부분이 데이터하고 하나는 분석과 전망이거든요. 그러니까 데이터는 조사를 하면 되는데 이 조사 결과를 활용해서 분석과 전망을 해줄 전국적 지지도와 전국적 인지도를 갖고 유명인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유시민 이사장하고 박형준 이제 지금 부산시장이죠. 그걸 제가 이제 섭외를 해서 했는데 박형준 부산시장이 그때 미래통합당 선대위원장을 하는 바람에 중간에 하차하고 보수 전원책 변호사를 영입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이제 저널리즘 토크쇼 제의할 때 이제 발굴했던 정준희 교수, 그리고 제가 모바일 개표 방송도 했는데 그건 최욱 씨가 각각 KBS의 간판으로 선거방송에 나섰는데 이분들이 이번 선거방송에 전부 MBC로 갔어요. 아니 그러니까 보니까 아까 사진에는 네. 다 제가 잘 아는 분들인데 세 분이 이미 KBS를 떠나셨네요. MBC에 나온다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KBS 지금 모두 전 사진에 예. 그 팀장님이나 뭐 정세진 아나운서나 박태석 기자님 예. 다 떠나신 분들이고. 근데 저는 이제 너무 좀 생소한 게 뭐냐면 네. 4년 전에 저랑 KBS에서 선거방송을 했던 간판 분들이 다 MBC로 가셨단 말이에요. 유시민 이사장, 정준희 교수, 최욱 씨까지. 자, KBS에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왜 KBS가 발굴해서 그분들 가지고 좋은 선거방송을 했고, 게임 체인저가 됐고, 압도적 1위를 했는데, 그분들이 왜 다 MBC로 갔냐 이거죠, 저는. 그러게요. 그래서 이번 개표 방송도 KBS가 1등을 유지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에요. 저는 뭐 지금 9시 뉴스 시청률이 6, 7% 정도 나오고 MBC 뉴스데스크가 4%대예요. 그 시청률이 그대로 뭐 반영이 된다면 KBS가 1등은 하겠지만 정량적 평가, 그러니까 시청률이나 정량적 평가에도 압도적 1위는 쉽지 않다. MBC가 지금 라인업이 저는 그때 경쟁력을 보고 라인업을 짰는데 라인업이 굉장히 KBS보다 저는 좋다고 보고 있어요. KBS는 박형준 부산시장하고 김관영 전북지사가 나온대요. 근데 박형준 시장이 옛날 방송활동을 많이 했지만 김관영 전북지사는 전국적 인지도를 가지고 있는 인물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야권을 막 열심히 대표한다라고 하기도 그렇죠. 그분이 뭐 민주당 탈당했던 적도 있었고, 예. 그래서 저는 라인업의 파워나 뭐 무게감으로 볼 때 MBC에 뺏겼다고 저는 보는 거죠, KBS가. 아니, 유시민 이사장이 나오면 박형준 부산시장 나오면 되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자기 진영을 대표해서 나오는 건데, 그걸 굳이
MBC가 영입할 때까지 그 빼앗길 그런 상황까지 가게 하는 게 저는 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 제가 방송사 내부 구조는 잘 모르겠는데 그 뭐 사장이나 이런 분들이 출연자들까지 이렇게 뭐 영향을 미치나요? 글쎄요, 제가 지금 내부 사정은 모르겠는데 사장이 마음을 먹으면 얼마든지 미칠 수 있죠. 뭐 보니까 뭐 정준희 교수나 유시민 이사장 같은 경우에는 좀 최근에 KBS에서는 좀 꺼리는 네. 면이 또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KBS가 만약에 이번 개표 방송에서 정량적 평가에서 1위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도 봐야 되고, 정량적 평가에 정성적 평가라는 게 있잖아요. 얼마나 잘했는지. 이런 거 다 전문가들 또 좀 정치 좀 아는 사람들은 다 안단 말이에요. 그런 성적표가 저는 그렇게 좋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이제 KBS 사장님이 그런 개표방송 출연자 라인업까지 관여하느냐, 뭐 직접 관여할 수도 있고 알아서 뭐 다 할 수도 있는 거죠. 관여 안 해도 원래는 규약상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원래는 자율적으로 하게 돼 있는데 뭐 이제 보도 책임자 보도본부장이 있고 또 보도본부장이 중요 사안이니까 사장한테 보고도 하는데 뭐 일단 사장이 임명한 본부장이니까 사장의 생각을 어느 정도 알고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감나라 배나라 안 해도 알아서 이제 하는 부분이 있겠죠. 예. 그 부분은. 근데 지금 보면 그 MBC 복면가왕 9주년 특집이 이제 결방을 결정을 했잖아요. 근데 이거 갖고 지금 이제 말이 많아요. 이게 그렇죠. 뭐 구틀막이냐, 입틀막에 이어서 파틀막, 구틀막이냐 했는데 이게 미세먼지가 1%라고 해서 미세먼지 1을 날씨에 썼다고 해서 지금 법정 제재를 받았단 말이에요. 방심위로부터. 근데 이제 은하철도 999, 뭐 99.9도 뭐 이런 노래로 9주년 특집을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만약에 선거 전에 방송이 되면 이것도 분명히 제재를 받을 수 있다. 라고 하니까 위축돼서 거둬들였다는 설명인데 저는 그게 진실 여부를 떠나서 지금 상당한 지금 MBC의 그 방심위가 제재를 남발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언론이 다 위축돼 있어요. 지금. TV조선, 조선일보가 제재받았다는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어요? 지금 거의 제재 80%를 MBC한테 때리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그 뭐 일자가 그 선거방송위원장이 기각적으로 뭐 그럴 수 있다라고 하면서 제재를 결정했던데 그렇게 보면 TV조선 7시 뉴스에 실자 크게 나오고 KBS 9시 뉴스에 구자도 크게 나오잖아요. 아니 그런데 저는 이렇게 하면 정말로 여권에 유리하다고 보고 이렇게 하는 건지 그리고 그렇게 보고 했다 치면 실제 결과가 그렇게 반영이 되는 건 저는 정반대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를테면 지난번 카이스트 졸업식 때 그 졸업생이 윤석열 대통령한테 R&D 예산 깎아놓고 뻔뻔스럽게 뭐 이렇게 항의를 할 때 병원이 와서 입을 틀어 막았잖아요. 저는 그때 윤 대통령이 그 하지 마라, 하고 싶은 말 해라 라고 한다거나 아니면 사후적으로 입을 틀어 막은 경호원을 뭐 경고를 준다거나 문책을 했다거나 라고 하면 대통령 인기가 올라가죠. 저 사람은 쓴소리도 듣는 대통령이구나. 근데 그 입틀막을 하고 그분이 만약에 안에 들어가서 호되게 질책을 당했으면 그 다음에 입틀막 할 사람이 있겠어요? 안에 들어서 잘했다고 하니까 또 계속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방심위도 마찬가지고 지금 제재를 남발하는데 지금 잘하고 있다고 보니까 계속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참 안타깝죠. 그러니까 같은 하늘 안에 살고 있지만 각자 다른 세상에서 다른 관점에서 다른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국정을 운영할 때는 그렇게 하면은 안 되고 뭐 여러 얘기를 좀 듣고 좀 합리적 판단을 해야 되는데 뭐 좀 다급한 게 맞나 봅니다. 이양훈 소장님 지난번에 각자가 생각하는 정상화의 기준이 다르다라고 하셨잖아요. 그 기준이 합의되지 않은 기준이 너무 많으니까 그렇죠. 각자가 생각하는 정상화가 있다. 그러니까 그 필터 버블 같은 데 갇혀갖고 확증 편향에 빠진다 네. 뭐 이런 이야기도 하시고 그랬는데 기준이 합의가 안 된 것도 있어요. 이를테면 분배가 먼저냐 성장이 먼저냐 이거 합의가 안 된 거죠. 수월성 교육을 해야 되느냐 평등성 교육을 해야 되느냐 합의 안 된 문제가 있어요. 사회적으로. 네. 하지만 방송통신위원회는 대통령이 2인을 임명하고 의회가 3인을 추천하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의회 추천하는 사람은 임명을 안 해서 합의제 기구를 대통령 독임제 기구로 지금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방심위는 또 어떻습니까? 해촉을 해놓고 국회가 추천하는 사람 해촉을 해놓고 대통령이 보궐로 임명했는데 법원 판결에서 복귀를 했단 말이에요.
대통령 추천 인사가 4인이에요. 그렇죠. 근데 국회 추천 인사는 임명을 안 하고 대통령 추천 인사는 보궐로 왔는데 보궐의 사유가 없어졌는데 지금 심의에 참여하고 있거든요. 이정욱 위원이. 이렇게 법으로 우리가 합의를 해서 법으로 만들어 놓은 것도 지키지 않아서 위법성 논란을 계속 만들고 있는데 아니 이게 정상화의 기준이야. 이건 기준을 우리가 사회가 만들어 놓은 거 지키지 않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거는 뭐 말씀하신 대로 위법성 소지도 있고 이게 이제 이런 일들이 계속 쌓이다 보니까 사실 국민들이 바보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국민들이 어디 가서 큰 소리는 안 내더라도 다 보고 있단 말이죠. 보고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지금 선거 판세가 사실 그 전만 해도 일당이 누구 되냐 이런 얘기를 했었던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지금 뭐 200석이 되냐 안 되냐까지 온 이유가 스스로 정부 여당이 좀 무리수를 많이 둬서 뭐 그게 다 업보가 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아까 합의된 기준에 말씀하셨는데 우리나라의 최고의 기준이 뭡니까? 헌법 아닙니까? 헌법에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있잖아요. 그런데 사사건건 이렇게 제재를 남발하고 날씨까지 시비를 걸고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지금 위축되고 있잖아요. 복면가왕이 자율적으로 걸러낼 자정 능력이 있거든요, MBC가. 근데 이걸 갖다가 계속해서 제재하고 또 신속심의에 태우고 계속 이렇게 하니까 위축이 돼 있어요, 지금. 그래서 제가 그 기사를 처음에 봤을 때 위축이 됐고 뭐 그래서 자발적으로 안 하는 걸로 한 것 같기도 하면서 또 한편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속으로 그래 안 해버리겠다 하면서 이게 이제 소위 말하면 유튜브니까 얘기해서요 엿먹어라 뭐 이런 심정도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까지 안 방송 봐요. 만드신 분들은 안 근데 어쨌든 근데 왜냐면 결과적으로는 이게 되게 여건에 오히려 안 좋게 된 거죠. 그래서 뭐 저 국민의 미래 대변인이 회라 그게 무슨 상관이냐, 너 조국 혁신 내가 짜고 하냐 지금 뭐 그런 이야기도 했는데 아니 날씨에 대한 제재를 안 했으면 이런 일이 없죠. 그래서 저는 사실은 저는 이제 기자를 24년 동안 기자 생활을 했고 또 저널리즘 토크쇼 제이라는 미디어 비평 프로그램에 뭐 론칭해서 CP를 하고 그걸로 제가 백상예술대상 교양작품상도 받았어요. 그런 사람으로서 지금 다른 건 몰라도 제가 몸담았던 언론계에서 자유, 표현의 자유, 보도의 자유가 굉장히 위축돼 있다. 근데 이거를 왜 위축이 돼 있겠어요? 여권에 유리한 보도를 생산하기 위해서 위축을 시킨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게 부메랑이 돼서 총선에서 심판론의 동력으로 저는 작용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게. 맞습니다. 그 예전에는 그 미디어가 몇 개 안 되고 정보가 좀 제한돼 있을 때는 뭐 이렇게 좀 하기가 뭐 의도한 대로 뭐 됐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세상에서는 사실 다 이렇게 드러나잖아요. 그럼요. 우리가 뭐 그 레거시 미디어만 미디어가 아니잖아요. 페이스북 다 개인 미디어를 갖고 있고 유튜브 채널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그 개표 방송도 KBS가 사실 이제 KBS 안 보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저만 해도 출근할 때 예전에 KBS 아침에 라디오 듣다가 이제는 다른 채널 듣는데 여전히 1등은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비율이 굉장히 작아지겠죠. 이제 계속 틀어놓는 워낙 습관적으로 틀어놓는 분들이. 저는 뭐 1등을 할지도 미지수라고 생각을 합니다.